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차 안에서 사주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차 안에서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은 태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람의 사주를 분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궁합을 분석을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궁합이라는 것도 사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중요한 일이 장명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사람 인생도 분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궁합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다가 장면까지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하면 할 일이 참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태길이라는 게 있어요. 태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날짜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길 중에서 태길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출산 태길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 태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내가 어떤 수술을 받는다든가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태길의 대상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다쳐가지고 뭐 응급실에 실려가서 급하게 수술을 한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성형수술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성형수술이라는 게 내 얼굴에 칼을 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또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얼굴에 칼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도 없는데, 이런 것도 내 날짜가 좋을 때, 내 운세가 좋을 때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죠. 이 태길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주 상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하고 궁합을 분석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 태길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출산 태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산 태길을 잡는 법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엉터리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태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게 의사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수술을 해갖고 임의적으로 바깥 세상에 딱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때 생년월일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태길이라는 것이 그러면 수술에 의해서 그 아이의 사주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할 때에는 대개 보름 정도 기한을 줍니다. 출산 예정일이 만약에 11월 1일이다 그러면 한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술이 가능하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그 사이에 가장 좋은 날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라는 게 연월일시로 되어 있잖아요. 연하고 월은 정해져 있죠.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월에 걸쳐가지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연하고 월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팔자 8글자 중에 4글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4글자를 사주 분석하는 사람, 태길하는 사람이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날짜,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그 아이의 사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서 찾아내는 거지만 그 택이라는 사람이 어떤 날짜를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사주가 딱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것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수십 년이 됐어요. 그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저한테 사주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분들이 본인의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다 맞습니다. 사주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택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의 사주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이 특히 심한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요, 의사들이 저녁 때나 저녁 새벽 때나 아니면 공휴일에는 수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대부분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이제 새벽에 태어났다 이런 아이들은 아주 드물어요. 일단 제왕절개 수술은 거의 다 이 낮에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낮에 태어났느냐 밤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음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계속 낮에만 태어나니까 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만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태길이라는 것이 또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받을 때 그냥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나중에 욕먹어요. 애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제 사주가 안 좋을 때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죠. 나는 수술해서 태어났는데 그런 좋은 날짜를 잡아갖고 태어나야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사주에 태어났느냐, 안 좋은 시간에 태어났느냐 이런 원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에는 꼭 태기를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태기는 절대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어려워요. 그 사람, 그 사주 분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한 아이의 그 사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 날짜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 시간까지 찾아서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기를 잡을 때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음양오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이 각각 상징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배우자운,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 직장운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주 자체가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잡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오행 간에 충국이 형성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인데 월지에 오화가 있어서 자오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삼형살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주가 좋아요. 사주를 보면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삼형살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형살이 없는 사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태기를 할 때 사주팔자 8글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년 대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미치는 영향력이 10년 대운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태기를 잡을 때에는 이 아이의 대운이 어떻게 되는가, 특히 그 아이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어린이 청소년 시기,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시기 때에는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한단 말이에요. 그때 시기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10대하고 20대하고 30대, 이때 운이 좋아야 됩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도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 결혼을 하고 내가 어떤 걸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딱 결정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운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태기를 잡는 사람들은요, 사주팔자도 맞춰야 되고 대운도 잘 맞춰야 되고 가장 좋은 날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출산택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결혼택일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사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날짜에 잡겠다 이거거든요. 그것은 그 부모나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뭐 운이 안 풀릴 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운에 결혼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그런데 이 결혼택일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1년 운입니다. 1년 운을 잘 봐갖고, 이 결혼택일은 특히 여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운을 봐갖고 배우자궁이 충을 받는다든가 원진살이 형성이 된다든가 이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꽉 차신 분들은 그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올 한 해가 나한테 안 좋은 운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제 월운하고 하루운을 잘 맞춰야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술과 관련된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쌍꺼풀 수술부터 해가지고 뭐 코 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악 수술이라든가, 저는 코 수술, 양악 수술 이런 것을 아주 큰 수술이라고 보거든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그걸 아주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코 수술이다 그러면 코를 갖다가 이쪽을 절개해가지고 뭐 세운다든가 깎는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도 턱을 깎아낸다든가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고, 만약에 이제 뭐 수술이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이 겪는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좋은 날짜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 같은 것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 아주 급한 건 아니잖아요. 또 수술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코 수술을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건강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를 잡을 때에는 일단은 첫 번째가 1년운이에요. 1년운을 딱 봐가지고 내가 올해 1년운이 안 좋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보고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내가 딱 수술을 하고 이제 입학을 하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갖고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1년운이 안 좋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요. 1년운이 안 좋을 때는 성형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은 몰라도 이 쌍꺼풀 수술도 잘못 받으면 막 그 사람의 그 외모에서 외모가 확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1년운을 봐서 그 안 좋을 때는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운이 좋을 때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운하고 하루운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의사가 어떤 사람이냐, 뭐 수술을 몇 번이나 한 사람이냐 이런 걸 세밀하게 따져보셔야겠지만, 이 택일이라는 거, 운이 좋을 때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그때그때 컨디션이 다를 게 아니에요. 컨디션도 다르고 그날 여러 가지 운의 흐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같은, 성형수술 같은 중요한 일은
가장 좋은 해, 가장 좋은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뭐 사주 분석도 있고 궁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태길이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태길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알고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때에는 날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유료 분석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월운 같은 거, 본인은 언제 1년운이 안 좋고 언제가 좋은가, 그리고 월운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좋고 언제가 안 좋은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딱 봐가지고, 아, 내가 언제가 안 좋다. 특히 월운 같은 경우에 내가 1년 중에서 뭐 7월달이 나는 안 좋다, 8월달이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은 그 월운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보내는 게 낫습니다.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듀의 사주 드라이버 태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